18호선과 수인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강남권의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와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 그리고 공공주택 지구이면서 추후에 교통 개선을 통해서 서울까지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의 물량이기 때문에 신도시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으면서 삼성의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315세대 중에 일반 분양 312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 6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주택형은 84제곱미터로 3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입주 시기는 2028년 4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입니다.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기간 3년이 있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다고 보여집니다. 택지 유형은 공공택지이고요. 이 물량의 특별공급 접수일은 11월 24일, 그리고 일반 공급 1순위, 해당 지역은 11월 25일, 기타 지역은 11월 26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3일에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위례신도시가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남하고 송파하고 하남하고 이제 합쳐진 그런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행정구역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바로 남위례역 8호선 근거리에 이제 복정역 에피트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와 이제 인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권에 직주 근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권에서 과천이라든가 광명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경기도의 핵심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정역 에피트 같은 경우에 남위례역 복정역을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위례선 트램이 예정되어 있고 또 위례 신사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발 계획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런 개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남위례역에서 이런 호재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복정역 에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직간접적인 호재를 볼 수가 있고요. 주변에 이제 위례 신도시의 인프라를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면서 또 강남권의 인프라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축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요즘인데요.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 가격들은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복정역 에피트 같은 경우에도 입지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강남권의 생활 편의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입지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성남 복정 1지구 복정역 에피트의 위치이고요. 입주 시기는 2028년 4월, 33평형의 분양 가격은 12억 2천만원 선에 책정이 됐습니다. 남위례역하고 복정역하고 상당히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역사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주변에 이제 아파트의 가격을 살펴보게 된다면 위례 센트럴 자이 이제 34평형의 실거래 가격 18억 9,500만원에 9년차 된 아파트 거래가 됐고요. 그 위에 보면은 송파 위례 24단지 꿈의 그린 같은 경우에도 13년차 된 아파트의 35평 실거래 가격은 18억 6천만원, 위례자이더 시티 3년차 된 34평 15억 2,500만원, 또 34평 위례 더힐 55 같은 경우에 14억 2천만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힐스테이트 위례 39평형의 실거래 가격 14억 9,500만원에도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쨌거나 12억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 자체가 주변의 시세 대비 저렴한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입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만한 분양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조감도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6개의 동으로 잘 지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쪽이 남쪽인데요. 이제 정남향으로 된 것도 있고요. 또 남서향으로 된 것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남동향으로 된 것도 있어 보이는데 부지가 좀 작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으로 보여지지만 네모 반듯한 부지에 잘 배치가 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커뮤니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경로당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독서실, 그리고 맘스 라운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GX룸도 잘 들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커뮤니티가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만큼 아주 많고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을 거는 다 있어 보이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84A 타입 174세대, 이제 포베이 판상형으로 보여지고요.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보여집니다.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3개에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에 이제 드레스룸의 공간 말고도 알파룸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드레스룸도 있고 창문도 잘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파우더룸의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침실 1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쪽에 전면창 외에도 측면창이 또 나 있기 때문에 안방 같은 경우에 알파룸까지 본다면 창문이 모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기성이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도 깎인 부분이 없이 네모 반듯하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그리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어서 84A 타입 같은 경우에 구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84B타입 같은 경우에 74세대이고요. 이제 투베이 타워형으로 보여지고요.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3개에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 외에 측면창이 넓게 나 있고요. 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또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알파룸이 이제 84A타입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팬트리 공간 확보가 또 되어 있어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평면으로 보여지네요. 84C타입 같은 경우에 67세대이고요. 여기도 포베이 판상형으로 보여집니다. 침실 1, 2, 3, 방 3개에 알파룸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의 공간, 파우더룸의 공간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한번 꺾이는 구조의 작은 창고 공간이 있어 보이고요. 주방 옆에는 이제 팬트리 공간은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A타입과 비교를 해본다면 침실 측면에도 창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84C타입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 물량 같은 경우에 맞동풍이 가능한 환기성이 우수한 그런 평면도로 생각이 듭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1순위 신청 자격 안내를 살펴보시면 세대주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원은 청약이 불가하고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의 거주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2주택 이상 속한 세대에 속한 자는 이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되고요. 청약 통장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24개월, 그리고 청약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200만원, 서울 300만원, 인천 250만원의 예치금을 납부해야 되고요. 이 6가지 모두 부합을 했을 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모두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양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하기 전에 계약금이 20%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높거나 낮거나 또는 이제 관심도가 낮을수록 이제 계약금의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계약금 5%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높지 않을 것 같은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5%로 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놓는데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20%라는 것만 봐도 이제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의 물량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금의 부담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계약금 20%니까. 그리고 가격을 살펴본다면 84A 타입 174세대 12억 4,900만원, 84B 타입 74세대 11억 9,900만원, 그리고 84C 타입 같은 경우에 67세대 12억 4,300만원입니다. 이제 12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10억 원을 훌쩍 넘고 있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높은 분양 가격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촬영했던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이때의 아파트의 분양가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가 4억 원 이하의 물량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들 같은 경우에 너무나 많이 올랐거든요. 이럴 때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물량들만 여러분들께서 좀 청약 신청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입지가 좋다고 한다면 가격이 비싼 곳들 청약 신청을 해도 괜찮겠지만 자금의 부담 여력이 너무나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보다 그래도 저렴하고 또 8호선 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개발 호재들이 또 즐비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만한 물량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가격 자체가 낮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출을 잘 합리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분들 이 물량에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 8로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는 총 1255세대 중에 계약 이후에 잔여 물량이 6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층 20층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84제곱미터의 물량 6개가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6년 3월에 예정인 아파트 무순위 청약 물량입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민영주택이고요. 비규제 지역 그리고 무순위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없고요. 전매 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거주 의무 기간 3년이 있으니까 유의해야 되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물량의 접수일은 2025년 11월 24일,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27일에 있으니까 일정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 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 아파트 무순위 물량이고요. 에듀타운 형성과 아울러서 대강 로제비앙 모아엘가가 바로 인근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1호선 서정리역하고는 위치가 좀 먼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에서 또 평택에 많은 그런 투자를 유치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던 평택의 아파트 가격들이 조금씩 거래가 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시기인 것도 같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물량들이 추후에 해소가 되면 이 아파트의 가격들이 이제 기존 가격으로 회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고 이제 학군을 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주변이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삼성의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적인 입지로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간단히 보시면 이제 대강 로제비앙 모아엘가의 위치이고요. 입주가 2025년 3월에 이제 시작을 해서 1년차가 된 아파트이고 84 타입이 분양가 5억 600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주변에 이제 34평형 같은 동일평형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면은 고덕 국제신도시 이제 제일풍경제 2차 에듀 같은 경우에는 3년차가 된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7억 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 옆에 3차 센텀 같은 경우에도 3년차가 됐는데 33평형 실거래 가격 7억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호반 서밋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차가 된 아파트 2022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34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6억 2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었고요. 또 이제 힐스테이트 고덕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2년차 된 아파트가 이제 34평 실거래 8억 5천,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과세 여건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비과세 여건을 지난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6억 원에서 이제 7억 원 정도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강 로제비앙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정도의 분양 가격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조금 저렴한 그런 분양 가격이라고, 무순위 청약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근린생활하고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요. 동간거리가 조금 좁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간거리가 좀 좁은 것이 좀 단점으로 보여지고요. 좀 갑갑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저는 받습니다. 하지만은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의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만한 아파트 물량입니다. 커뮤니티를 살펴보시면 이제 골프 연습장,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 그리고 피트니스 클럽이라든가 GX룸, 그리고 작은 도서관과 독서실, 카페, 파티룸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84A 타입 6세대이고요. 이제 포베이 판상형으로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보여집니다. 침실 1, 2, 3, 방 3개에 욕실 2개, 그리고 알파룸의 공간까지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현관으로 이제 진입을 했을 때 현관 창고, 주방 옆에도 이제 팬트리 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드레스룸의 공간, 파우더룸의 공간도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도 네모 반듯하게 잘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평면 구성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대상자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 없이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100%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공급 대상 및 공급 금액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84A 타입 6세대인데요. 101동 1003호, 106동 704호, 106동 904호, 110동 102호, 그리고 113동, 116동, 1103호의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1층 저층의 물량도 있지만은 또 10층 이상의 물량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1층의 분양 가격은 4억 5,6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층 같은 경우에는 5억 6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주변의 시세 대비 좀 저렴한 분양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계약금 같은 경우에 10%, 잔금은 90%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과 발코니 확장 비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 같은 경우에는 84A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922만원,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층별로 따라가지고 이 옵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옵션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층인 102호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본다면,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4억에서 5억 원대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고, 신도시 내에 이제 삼성에서도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개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무순위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속해서 평택에 있는 물량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주 근접이 평택에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이 무순위 청약 물량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너무나 시세 차익이 많이 남는 그런 롯데의 청약 물량 같은 경우에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주 그렇게 큰 마진을 남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축 아파트의 평면도 좋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이러한 평택의 물량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계율을 먼저 살펴보시면,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시흥 거모 지구의 공공주택지구 S2블록, B2블록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루체 1 같은 경우에는 총 382세대, 그리고 루체 2 같은 경우에는 총 300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270세대가 되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층 22층과 23층으로 이루어지고, 루체 1 같은 경우에는 7개 동, 그리고 루체 2 같은 경우에는 5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루체 1은 84제곱미터와 122제곱미터, 루체 2는 84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고, 입주 시기는 2028년 8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루체 1하고 루체 2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른 것은 이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30%를 우선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경기 같은 경우에는 20%, 그리고 기타 지역 같은 수도권 거주자한테는 50%를 배정을 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해요. 비규제 지역이고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이제 저렴한 분양가 책정이 채택이 되어 있고요. 택지 유형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이면서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특별공급 11월 24일, 1순위는 11월 25일, 당첨자 발표일 같은 경우에 루체 1은 12월 3일, 그리고 루체 2는 12월 4일에 있으니까 이 일정 참고하시고 중복 청약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시흥 거모지구가 굉장히 생소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민간 주택 같은 경우에,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처음 분양을 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만한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빨리 분양하는 물량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4호선 신길 온천역 바로 인근에 시흥 거모지구가 있습니다. 또 이 바로 인근에 안산 신길이 공공주택지구가 있어서 신시가지로 이제 변모할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공공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아파트들과 단독주택 부지들도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핵심적인 지역으로 본다면 초지역이 있습니다. 이 초지역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신축의 아파트의 가격이 강세를 이루고 있어요. 이 시흥 거모지구하고는 이제 지하철로 두 정거장, 안산역을 지나고 초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정거장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초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안산선 복선전철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안산선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라든가 여의도, 그리고 추후에는 공덕과 서울역까지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의 접근성은 좋지는 않지만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게 된다면 이 시흥 거모지구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추후에 교통 개선이 되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인 분당선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이 그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초지 역세권의 가격들과 본다면 이 시흥 거모지구의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시흥 거모지구 더루체 2 그리고 더루체 1 이렇게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더루체 1 같은 경우에 2028년 8월에 이제 입주 예정인데 33평 분양 가격 6억 2천만 원 선에 책정이 됐고요. 또 루체 2 같은 경우에는 6억 4,90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 6억 초반대의 국민평형 33평형의 아파트 분양 가격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주변의 아파트 시세 와 비교를 해본다면 다소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시흥 거모지구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 33평형 4억 초반대 이제 분양을 했었고 평균 경쟁률은 이제 15대 1이 나왔었고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이제 14년 차가 된 휴먼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 원을 넘지 않게 실거래가 이제 형성이 되는 아파트들도 있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가격을 이제 초지역의 아파트하고 이제 비교를 해 본다면 초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억대를 넘어서서 분양가가 책정이 돼서 지금 현재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시흥 거모지구 대규모의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의 아파트 물량이라고 한다면 이 가격대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구축의 아파트들과 비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또 높은 분양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입지 자체도 나쁘지 않는 이 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복선전철 신안산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주변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처음 민간 분양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처음 분양하는 물량들이 빠르게 완판이 되었거든요. 이 물량도 완판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더루체 2 그리고 더루체 1이 있고요. 이제 이 두 개의 아파트 단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제 수변공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신축의 아파트이면서 장점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동간거리가 좀 좁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 보이네요. 커뮤니티를 보면은 루체 1 같은 경우에 웰컴 라운지, 북카페, 그리고 스터디룸 같은 것들, 작은 도서관과 이제 키즈룸까지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골프 연습장 잘 구성이 되고, 피트니스 센터, GX룸, 샤워실까지도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커뮤니티 루체 2 같은 경우에도 웰컴 라운지, 스터디룸, 작은 도서관, 북카페, 키즈룸, 샤워실, 그리고 스크린 골프하고 골프 연습장, GX룸, 피트니스 클럽이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세대가 이제 한 300세대 정도씩 되는데도 스크린 골프가 2개나 되기 때문에 잘 꾸며질 그런 연습장으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84 루체 1 이제 S2 블럭은 260세대, 루체 2는 270세대인데요. 포베이 판상형의 맞동풍이 가능하고요. 방이 모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침실 1, 2, 3에 방 4까지 방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욕실 2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도 현관 옆에 팬트리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광폭 거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안방에 드레스룸, 대형 드레스룸의 창문, 그리고 파우더룸까지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평면 구성은 상당히 좋은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12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루체 2만 있는데요. 122세대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 그리고 이제 침실이 1, 2, 3, 4하고 5까지 모두 5개의 침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평형이고, 또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창문 잘 나 있고요. 파우더룸도 굉장히 공간이 큽니다.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대형 팬트리, 창문도 잘 나 있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도 창문이 2개나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12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많은 분들, 방이 5개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방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의 개수가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평면도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평면도가 84와 122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청 자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면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청약 예치금 같은 경우에 청약 예금 12개월을 경과해야 1순위가 되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85제곱미터 이하,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와 시흥시 200만원, 인천광역시 250만원, 서울특별시 300만원의 예치금이 납입되어야 되고요. 12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 및 경기도는 400만원, 인천광역시 700만원, 서울특별시는 1000만원의 예치금이 납부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30% 우선 배정을 하고요. 기타 경기도 거주자한테 20%, 그리고 기타 경기 수도권에 50%를 배정을 합니다. 84제곱미터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70%, 추첨제 30%, 그리고 12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80%, 추첨제 20%로 당첨자를 선정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체 1 같은 경우에 84제곱미터 260세대 6억 2천만원, 그리고 122제곱미터 122세대 8억 2천4백만원, 루체 2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 270세대 6억 4천9백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분양 가격을 봤을 때 6억 초반대의 물량이고,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에 공공택지에 들어가는 물량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변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지역 자체가 아주 좋은 입지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부담스럽게 주변에 계신 분들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초지역의 가격하고 같이 동반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초지역에 이제 신안산선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흥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또는 화성 같은 곳에서 또 이제 유입이 될 수 있는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처음에 초기에 분양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추후에 분양 가격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강점이 될 것 같고, 2028년도가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물량 소개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